한국의 라면 생활화를 만든 장본인. 그리고 우지파동으로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지만 매운맛 볶음면으로 기사회생해서 이제 K푸드 매운맛의 선봉장이 된 그 기업. 오늘의 기업은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히트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라면 먹고 갈래? 왜 하필 라면일까요? 그만큼 라면이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있는 우리 그야말로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라면 수출액이 약 1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1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요즘은 1조 2,500억 원이에요. 라면 하나만 그 정도를 수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전체 수출액 10억 달러, 약 10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정도를 하는 라면이 있어요. 바로 불닭볶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라면이 아니에요.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불닭볶음면의 절반 이상, 한 70% 정도를 다 해외 시장으로 수출해서 해외 매출이 그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라면을 만든 기업, 어떻게 이 라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글로벌 K푸드의 선봉장이 되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양식품을 만든 창업자는 누구냐? 전중윤이라는 분이에요. 1960년대에는 정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5원을 주고 뭔가를 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뜻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뭔가 죽을 먹고 있는데 이게 바로 꿀꿀이 죽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꿀꿀이 죽이라는 게 미군 부대에서 음식물, 폐기 처분한 것들,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큰 솥에 넣고 막 끓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닌데 너무나 가난했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걸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걸 사람들이 줄 서서 왜 이걸 먹지 하고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전중윤 씨였는데요. 저거를 먹지 말고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어야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라면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당시에 이제 보험회사 사장님이었으니까 일본에 출장을 갔다 오고 막 그랬거든요. 일단 일본에 갔죠. 라면의 원조니까. 근데 이 사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라면을 만든 회사가 바로 니신인데요. 이 안도 모호쿠라는 분이 이제 라면을 개발했는데 이분도 사실 이 배경에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이제 전쟁 이후에 막 다 망해서 가난한데 사람들이 뭐 뜨끈한 국물에 뭔가를 먹고 싶은데 막 줄 서서 먹는 걸 보고 이걸 집에서도 끓여 먹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간편하게. 그렇게 해서 개발한 게 라면이었거든요. 인스턴트 라면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휴 비용은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진 돈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포기하고 하다가 어떤 사람의 소개로 일본의 묘주식품을 찾아가게 돼요. 이 묘주식품이 당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스프가 들어간 라면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분이 전중윤 씨의 의지에 감동을 한 거예요. 다른 일본 회사들과는 달리 5분의 1 가격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기술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가장 라면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죠. 면발, 스프. 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가져올 수 있게 되었는데 스프의 배합 비율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다 가르쳐 달라고 해도 이거는 회사의 영업 비밀이다. 우리 회사의 기밀이다.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데 결국은 그걸 포기하고 어찌됐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묘조식품의 회장님의 비서가 찾아와서 쪽지를 하나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 그 스프 배합 비율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스프의 배합 비율도 알게 되고 기술 제휴를 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라면이 나온 날이 언제냐? 1965년 9월 15일 국내 최초의 삼양라면이 출시돼요.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가격을 싸게 해서 가격이 그때 당시 처음 출시될 때 10원이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 얼마였냐면 104달러. 담배값이 25원인데 라면값이 10원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이때 당시에 이제 전중윤 회장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뭐였냐면 식족평천. 먹는 것이 족하면 천하가 태평하다.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게 잘 드러난 거죠. 이렇게 싸게 나왔으면 와, 대박을 쳐서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흥행이 잘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식 행사를 열심히 열어요. 영업사원들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맛보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조금씩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라면을 한번 먹어보고 나니까 라면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라면의 매출이 쭉쭉쭉쭉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민들만 먹었느냐?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걸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언제 많이 먹었느냐? 이분하고 얽힌 이제 삼양라면과의 일화가 있어요. 자기가 술을 드시고 다음날 해장으로 먹었는데 그냥 먹는 것보다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었더니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양라면에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서 매운맛을 살리면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수프가 바뀌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1등의 자리는 어느 시장에서나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강력하게 등장했던 게 롯데였죠. 롯데가 나오면서 롯데가 뭐 짜장면도 내고 소고기 라면도 내고 게다가 새우깡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쳐요. 그렇게 해서 라면에 막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라면에 소다 부으면서 이제 뭐 형님 먼저 아오면서 앙성탕면 뭐 농심 라면 너구리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연타석 홈런을 계속 치는 거예요. 이때 나왔던 게 새우깡만 나온 게 아니라 농심 라면, 사발면, 너구리, 안성탕면, 짜파게티, 신라면까지 와.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엄청난 히트작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1등의 자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1등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설상가상. 예,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우지파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우지파동은 자, 우리가 못 먹을 기름, 비식용 우지로 라면을 만들었다고 해서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우지파동으로 난리가 나면서 가장 타격을 받았던 회사가 어디냐? 삼양식품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삼양이 1등이 아니라 농심이 1등이라며. 그런데 당시에 농심은 뭘 많이 쓰고 있었냐면 요즘 팜유 많이 얘기하잖아요. 팜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소고기 기름을 많이 쓰는 데는 나머지 라면 회사는 다 이걸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럼 시장의 2위가 누구였어요? 당시 삼양라면이니까 삼양식품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관련 여부를 해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우지는 전혀 무해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검찰도 그 조사를 계속했고요. 그래서 이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한 소송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언제 나느냐? 이게 처음 추서가 들어간 게 1989년이잖아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난 게 1997년이에요. 와, 이 오랜 세월 동안 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결국 어떻게 났겠어요?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2010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제 경영권을 물려주게 돼요.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세습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셨어요. 그 사이 2012년에 삼양식품에서 굉장히 특이한 제품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불닭볶음면이 바로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닭볶음면은 굉장히 새로운 제품이었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며느리가 만들었어요. 돌아가신 전중현 회장님이 자기 며느리에게 경영 참여를 권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경영을 참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분이 김정수 씨예요. 이 김정수 씨가 지금은 삼양 라운드 스퀘어 대표로 가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였냐 하면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500억 달러 인스턴트 라면 사업을 뒤흔든 여성 이렇게 묘사를 했을 정도입니다. 한 1년여 동안 와 소스만 한 2톤을 쓰고 닭 1200마리 이상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량 투입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2010년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2012년에 마침내 불닭볶음면이라는 걸 세상에 내놨어요. 영국남자라는 유명한 유튜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로 매운맛 챌린지를 해봐요. 3, 2, 1, go. 양영국 남자니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옛날엔 방탄소년단이라고 했지만 요즘 다 BTS라고 부르죠. BTS의 멤버들이 이걸 가지고 막 먹어본 거예요. 이거하고 다른 거하고 막 섞어서도 먹어보고 이런 게 딱 퍼지면서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매운맛 챌린지 열풍이 분 거예요. 근데 이건 삼양라면이 우리 거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매운맛 챌린지를 하는데 이게 먼저 터진 데가 어디냐면 동남아에서 터집니다. 중국하고 동남아에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 막 매운맛 챌린지를 하는데 이게 너도 나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챌린지 동영상만 수억 개에 달합니다. 2016년에 이제 불닭볶음면 수출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되게 막 2000년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개발된 게 2012년이고 정식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한 게 2016년이었는데 2023년에는 매출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매운맛 챌린지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이제 글로벌 소비자의 입맛과 감성을 제대로 겨냥하는 K푸드 선봉장으로 올라섰습니다.